안녕하십니까.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25억 꼬마 빌딩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이제 서울 꼬마 빌딩 수익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5억이든 35억이든 40억이든 하여튼 요 언저리 정도의 꼬마 빌딩이 한 달에 과연 차 떼고 포 떼고 얼마 정도 남을까, 수익률은 몇 프로나 나올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꼬마 빌딩을 구매하기 전에 막연히 얼마가 남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2020년 9월에 건물을 계약을 하고 1년을 결산을 하고 나 보니까 이 정도 남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좀 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좀 내용을 공유하고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꼬마 빌딩 실제 투입 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5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한 금액은 22억 7천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취득세가 이제 상가다 보니까 올근생이다 보니까 4.6% 해서 한 1억 4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 부동산 수수료는 0.9% 이내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1,300만 원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 비용 258만 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1억 6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건물 상태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30년 넘었습니다. 준공한 지가. 그래서 RC 건물에 기존 타일이 붙여져 있는데 상태가 이제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요거를 리모델링을 요렇게 라임스톤을 붙이고 앞에 통창을 붙이고 폴딩 도어를 달고 그 다음에 엣지 쪽에 LED 라이팅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1억 6천. 그리고 용도 변경 비용이, 원래 이게 주택이 5층에 껴 있었는데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비용 200만 원 해서 이 건물을 사는데 내가 손보는 비용까지 25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빌딩이 처음에 월세가 이제 지하 1층에 스튜디오가 있었고 90만 원을 받았고요. 1층은 식당에서 230만 원. 그 다음에 2, 3, 4층을 하숙집으로 썼는데 200만 원. 그 5층은 주인 세대가 달아서 원래 그 낡았던 건물이었던 상태에서는 월 520만 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월 520만 원에 이제 임대료를 받았고, 제가 요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하 1층하고 1층은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를 했고, 2, 3,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명도를 시켜서 5층도 철거를 다 했고요. 그래서 뭐 2층은 현재 공실이지만 뭐 곧 맞춰질 것 같고요. 3층은 주방으로 임대가 나왔고 4층, 5층 다 사무실로 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00만 원 월세를 잡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 22억 7천만 원에 제가 이제 대출금을 15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빼다 보니까 이제 제 돈은 7억 7천이 있었고, 요게 이제 3%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받았는데 원래는 2.3%를 받았는데 좀 올라서 지금 3%고요. 원리자 375만 원. 그래서 연이자로 치면은 4,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520만 원 월세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375만 원씩 빼면은 실제 한 달에 남는 금액은 145만 원이 남는 겁니다. 별로 안 남죠. 옛날 기준으로. 옛날에 월세가 520만 원이었을 때 그대로 승계해서 만약에 이자 375만 원씩 했다. 그러면은 145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연 순수익은 145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7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을 보니까 대출이 없을 때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7%, 대출을 껴도 2.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놀란 게, 매매가가 이제 40억으로 확 오르더라도 이게 대출금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월 수익이 이제 900만 원으로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3% 예시 월이자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15억 그대로 가더라도 한 달 이자, 그러니까 90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375만 원을 낸다 하면 525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1년에 이제 1억 800 정도 이제 월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연 순수익은 이자를 뺀 수익은 1억 800에서 4,500만 원을 빼니까 6,30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은 대출이 없다고 치면 2.7%,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2.5%. 근데 이거는 매매가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강남은 요 수익률이 1%대 나옵니다. 이제 강북에서 홍대나 뭐 신촌, 망리단길, 망원동, 뭐 연남동, 합정, 뭐 성수동 이런 데도 서울에 좀 위치가 좋은 그런 부분들은 다 2% 나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땅값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요것도 지금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는, 이게 처음에 싸게 산 것도 있지만 지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세팅을 이제 한 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요 2.5%의 수익률은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운영 비용,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화재 보험료, 공용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공용 전기료가 뭐 크진 않지만 이게 매달 또 일정 비율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요 2.5%라는 요 지금 수익률은 2%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꼬마 빌딩 투자가 아주 매력이 있는 건, 월세가 솔직히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는 이제 시세 차익이었거든요. 요 시세 차익. 그러니까 22억 7천에 제가 실제 계약을 했지만, 요게 시장에는 지금 제가 40억이라고 적어놨지만 지금 옆에 건물이 43억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래서 요런 시세 차익이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요 월세는 그냥 손해 보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이자를 낼 정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꼬마 빌딩을 투자하면서 좀 느낀 건, 서울과 지방은 투자의 목표 방향이 틀리다. 서울은 시세 차익 개념이 크고 지방은 수익률 개념이 크다. 서울은 제가 봤을 때 한 2%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지방이 한 4에서 5%? 5% 정도? 4에서 5%. 4에서 5%.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걸 50이라고 봤습니다. 시세 차익 개념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이가 좀 많다, 뭐 50대 후반이다, 60살 넘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수익성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는 여러 가지 공부가 사전에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방향은, 내가 시세차익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익률을 보고 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좀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젊은 사람은 시세차익형,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 퇴직이 가까우신 분이나 퇴직자께서는
그 수익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월급쟁이 아빠였고요. 그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